켰습니다. 네, 네. 오늘 토요금호 파티 160, 168번째. 네. 8월 8일이네요. 어디 보니까 고양이의 날이라고 또 이렇게 8월 8일을 고양이의 날 해가지고 이렇게 뭐 마케팅 선전하는 게 있던 것 같은데. 네, 네, 첫 번째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사진을 청년들의 생존 경쟁 사진을 찾다 보니까 이 사진이 좀 주제하고 맞는 것 같아가지고 황소들의 싸움. 이게 황소죠? 청년들의 생존 경쟁. 저마다 자기 세대가 어느 세대와도 비교할 수 없는 생존 경쟁을 했고 거기에서 살아남았다고 믿는다. 누구나 자신이 진 십자가를 가장 가혹하게 느끼는 법이다. 지금의 청년 세대 역시 그렇다. 성장이 정체된 한국 사회에서 취업과 생존을 위한 가혹한 경쟁을 해온 그들은 거기에서 승리하든 패배하든 어떤 보상 심리를 간직하게 된다. 살아가노라면 생존 경쟁은 피할 수 없습니다. 남보다 앞서야 이기고 이겨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믿고 질주합니다. 무한대 가혹한 경쟁은 사람의 기본 인성을 흔들고 세상을 더욱 황폐하게 만듭니다. 그런 세상에 청년을 내모는 것은 모두에게 불행입니다. 함께 잘 되는 세상, 남이 잘 돼야 나도 잘 되는 세상의 주인공이 되게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정신적 외상을 입은 사람. 정신적으로 외상을 입은 사람은 관계를 통해서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 익명의 중독자 모임, 참전 군인 단체, 종교 집단, 치료 전문가와의 관계 속에서 회복된다. 이러한 관계들은 신체적, 정서적으로 안심하게 해주고 수치스러운 기분, 누군가의 책망이나 판단에서 벗어나 주위에서 일어나는 현실의 일들을 견디고 마주하고 처리할 수 있는 용기를 키울 수 있다. 정신적 외상을 입은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더욱 많아졌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한데 속은 문드러져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사람이 운디드 힐러, 곧 상처를 이겨낸 치유자이고 그 첫걸음이 잠깐 멈춤의 휴식입니다. 언제, 어디에서, 누구와 멈추느냐, 그것이 해답입니다. 꿈 같은 일이 벌어졌다. 내 나이 49살에는 49살에 하는 생애 첫 해외여행이다. 나는 마치 전투를 치르듯이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있었다. 해외여행은 돈 많고 시간 많은 사람들이 누리는 특별한 호사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닥터 지바고, 안나 카레니나 전쟁과 평화 등 소설과 영화로만 보던 시베리아 벌판을 내 두 발로 딛고서서 내 두 눈으로 보게 되는 꿈 같은 일이 벌어졌다. 이따금 꿈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전혀 꿈꾸지 못했던 꿈에나 그리던 일이 현실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행운이기도 하고
불운이기도 합니다. 살아온 곳에 대한 보상이기도 하고 잘못 살아온 곳에 대한 벌이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든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으로 남기느냐가 숙제입니다. 조각가는 조각으로, 여행가는 여행가로 남깁니다. 육체적인 회복, 영적인 힘, 사명과 권능, 그리고 육체적인 회복, 이 세 가지가 하나로 연결될 때 마음은 이슬처럼 섬세해지고 느낌으로 충만해진다. 새벽 이 시간은 피로를 해소하는 것은 물론 영, 혼, 육에 힘을 불어넣어 군주로 태어나는 때이기도 하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의 상태, 그 느낌이 하루의 일상을 지배합니다. 육체적인 회복이 되지 않은 채로 눈을 뜨면 하루가 힘듭니다. 영적인 힘도 사명과 권능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새벽 시간이 중요합니다. 길지 않은 새벽 시간만이라도 피로를 회복하는 자기만의 비결이 있어야 마음도 이슬처럼 섬세해집니다. 네. 오늘 글은 차분한 글들이 많이 있네요. 네. 같이 한번 공유를 해봤습니다. 네. 수감을 나누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강빈환 대표님이 먼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이제 이번 주가 마지막 거이라고 하는데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저번 주에 제가 조금 몸이 안 좋았는지 일어났다가 또 잠깐 잠을 잤어요. 그러다 보니까 8시간 넘고 8시 반에 깨가지고 참석을 못해서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러는 마음으로 제가 장필규 소장님 저희 문화경제 신문에다가 인물 탐구해 놨거든요. 그거 아유, 보내드릴게요. 네. 틀린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네, 오늘 고맙습니다. 준비해 주신 글 4가지를 들으면서 저는 첫 번째 청년에 관련된 거에 대해서 어저께도 우리 거기 근무하는 알바생이 20대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청년들이 왜 현재 정권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이고 인기가 없는가에 대해서 저는 자꾸 심도 있게 물어봐요. 그러면 협찬이의 생각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들으면 그 친구의 20대의 생각이고 저는 이제 70이 됐으니까 70의 저의 생각을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음속으로 꼰대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건데 그 저한테는 이제 꼰대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이게 듣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최종적으로 마지막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과거에 민주화 운동을 할 때도 젊은 친구들이 앞서서 희생을 치렀고 아마 지금도 그거 아유, 나의 고맙습니다. 생각보다는 지금 젊은 친구들의 생각이 더 옳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한다. 근데 정확하게는 알 수 없으나 그런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래도 나이가 조금 산 사람은 20대를 경험을 해봤고, 그분들이 겪지 않는 세대를 살아봤기 때문에 그래도 조율하는 방법과 인내하는 마음과 또 어떤 부정적인 어떠한 반응이 오는 거를 조금 더 순화돼서 반응을 하기 때문에 젊은 친구들보다는 조금 더 그렇게 감정을 격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 친구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살아보지 않는 세상에 대해서 너무나 내가 모든 걸 다 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는 또 젊은 친구들이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일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뭐가 정답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신적인 외상이라는 거를 들으면서 저는 그냥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 자기의 내면을 한번 목소리를 듣는 것들로 자기가 자기든 치유하는 거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O형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아 그 사람들은 각자가 자기가 굉장히 큰 그 어려움을 겪는다고 각자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서전을 쓰게 되면 한 권의 책이 다 넘는다고 누구나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자기가 겪는 일은 남들하고 다르다, 조금 더 굉장히 외상이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주는 사랑이나 또 받는 어떤 외상이나 모든 거는 다 대동소이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걸 자기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는데, 저는 O형이기 때문에 생각 외로 상대방이 상처를 입지 저는 상처를 잘 입지를 않아요, 똑같은 일이라도. 그래서 제가 반성을 합니다. 그래 사람은 똑같지 않기 때문에 저는 누가 저에 대해서 뭐 안 좋은 얘기를 뭐 해도 하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관심도 별로 없고. 그런데 이제 그러기 때문에 약간의 이렇게 살아 보니까 자기한테 좀 집중하다 보면 더 이렇게 외상을 자주 입는 사람보다 외상을 잘 안 입고 그런 사람이 살아가는 데로 훨씬 더 적응력이 뛰어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봤고요. 그리고 세 번째 40대 해외여행에 대한 첫 경험이나 새로운 삶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인제 그 보면서 40 대뿐만 아니라 '매일매일이 새로운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봤고요. 왜냐하면 새로 또 경험하는 하루였기 때문에. 근데 저도 첫 번째 해외여행은 아마 20대 후반인가 남편하고 싸워 가지고 오고 갈 때가 잠깐 없을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 화가 나 가지고 남편한테 이야기하지 않고 어 외국 여행을 갔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게 가물가물한데 20대 후반이었던 것 같고 하와이를 갔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놔두고 이제 혼자서 떠나 봤어요. 왜냐하면 "애 없이 한번 경험 좀 해 봐라. 혼 좀 나 봐라." 이런 의도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하와이를 가면서 저는 거기서 새로운 사실을 충격적인 사실을 알았어요. 왜냐하면 와이키키, 근데 지금도 생각할 때 보면 혼자서 여행 떠난 적이 에 굉장히 오래전에도 한번 국내에서 있었는데, 여행 중에서 가장 하이라이트고 가장 기억나는 게 혼자 떠나는 여행이었던 것 같아요. 애들하고 가고 뭐 이렇게 배우자하고 가고 뭐 또 지인이나 친구들하고 가는 그런 여행보다 혼자서 그냥 나름대로 자기가 쉬고 싶을 때 쉬고 어 또 생각하고 이러는 시간이 가장 좋았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도 첫 번째 이렇게 충격이었던 게 와이키키를 이렇게, 근데 이제 제가 회화를 잘 못하니까 혼자 여행 간 게 아니라 이렇게 패키지라는 여행을 갔습니다. 그래서 두 부부가 오고 부부가 딸이 왔는데 딸이 20 대였어. 관 쪽에서 근무하는 친구랑 제가 룸메이트를 해서 그 친구랑 같이 다녔거든요. 그런데 인제 다닐 때는 저녁에는 혼자서 와이키키 거기 해변을 가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오래전의 일이잖아요. 이렇게 웃으면서 밝게 웃으면서, 저는 얼굴이 어두운데 동양인이기 때문에 지금은 쪼끔 밝아졌지만 "안녕하세요." 하면서 전부 저를 일본인이냐고 물어봐요. 그런 정도는 알아들으니까. 음. 그래서 너 한국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막 이러면서, 저렇게 사람들한테 미소를 짓고 먼저 저렇게 하는 게 마음의 여유고, 그 당시에 인제 그쪽은 아무래도 우리나라보다는 선진국이었으니까, 미국이. 그래서 저런 쪼끔 더 잘 사는 나라의 국민들은 저렇게 마음의 여유가 있어서 상대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저렇게 인사를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그 이후에 저도 국내에 와서 함부로 이렇게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겠지만, 가능하다면
먼저 웃어주는 연습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그 섬세한 그 부분은 그냥 섬세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는 섬세한 부분이 굉장히 부족해요. 근데 이제 일하는 거에는 생각 외로 디테일한 것 같아요. 다른 부분은 덜렁대, 별명이 덜렁이라고 저는 어렸을 때보다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제 일에 대해서는 엄청 섬세하더라고. 그러니까 직원들이 저한테 옛날에 두리모아 결혼정보회사 할 때는 직원이 한 60명 정도였는데 직원들이 저한테 이렇게 보고를 하고 뭐 이렇게 할 때 그들이 잘하는 일은 그냥 다 넘어가는데 항상 보면 자기네들이 잘하고 잘 된 거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어쩌다가 하나 뭐가 빠지고 잘못된 부분만 어떻게 이렇게 잘 찾아내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일은 그러니까 수입이 창출되는 일에 대해서는 그게 뭐 제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지만 그 부분에는 굉장히 섬세했던 것 같아요. 그 외에는 섬세함이 많이 부족하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나이 듦에 미덕 그런 여유 뭐 인제 이런 거로 쪼끔 섬세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같이 들어야 돼. 네, 고맙습니다. 네. 너무 길었나요? 사람이 아니야, 아니야. 많아서. 네, 오늘 참석자가 세 분밖에 안 계시니까 네네. 적당히 해주신 것 같아요. 네네. 다음 유 대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청년들 생존 경쟁 부분 들으면서 그 경쟁 시스템은 결국 기성세대들이 만들어놨다. 그 생각이 드는데, 물론 옛날에도 경쟁이야 있었지만 청년들끼리의 경쟁이 어느 도를 넘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도 청년들끼리는 결속이 더 강한 경쟁도 하지만 그런 단계였다고 분명히 생각을 하는데, 근데 제가 은퇴하면서 제일 먼저 손을 놓게 된 게 마케팅 강의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제가 경쟁을 심화시키는 제일 큰 원인이 자본주의 안에서 마케팅의 SDP 전략 있잖아요. 네. 세그멘테이션하고 타겟팅, 포지셔닝. 이것이 그거 자체가 경쟁 시스템을 만드는 전략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계속 그 중에서 특히 세그멘테이션 부분이 시장 세분화 전략인데 쪼개진 거를 계속 쪼개는. 그래서 옛날에는 남북 한일 관계 요 부분 이런 것들을 그건 우리를 침략을 했었으니까.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동조 간에서 남북으로, 그 다음에 동서로 이렇게 나누고, 그러고 나서 이제 남녀노소 쪼개고 뭐 이런 것들을 단계를 다 거쳤다. 결국 지금 결혼이라든가 출산 문제 생긴 것도 남녀 간의 갈등을 부추겨 놓은 그 결과물이잖아요. 예, 근데 이런 것들이 전부 자본주의 마케팅에서 이게 결국은 더 발전하겠다. 잘 먹고 살겠다. 더 쉽게 먹고 살겠다. 이 전략에서 이게 결국은 만들어진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은 자기들이 스스로 원해서 생존 경쟁을 하고 있는 거라면 모를까. 그게 아니라 지금은 내몰린 게 맞다. 그리고 그거는 자본주의 결과물이다. 저는 그렇게 봐서 사실 요쪽 강의를 제일 먼저 이제 손을 놨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정신적 외상 입은 사람 그 부분은 이제 제일 많이 본 부분은 지금 교회 우리들 교회 가족들 다니는 거기 와가지고 보니까 거기 구역 모임이 다른데 구역 모임하고 다르게 정신적 외상 부분에 굉장히 집중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도 가자마자 뭐 아예 거기서 내놓고 바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거, 상담 받아보고 치료 받는 거, 그래서 약도 한 5년 먹어보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에 집중을 많이 하니까 이제 다른 교회들은 많이 이렇게 없어지고 줄어들고 경쟁이 심해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들 교회 이쪽은 그쪽에 집중해서 그런 건지
그 목장 시스템이라고 한 게 굉장히 좀 많이 활발해지는 그런 것들을 봤거든요. 그래서 정신적 외상을 입은 사람도 많고 요거를 접근해 가는 것도 많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제 경우는 사실 그 고등학생 때 그때가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정신적 외상이 굉장히 심했던 때인데 그때는 요 단어 자체가 없었어요. 정신적 외상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리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우울증을 굉장히 심하게 겪고 있었는데 그때는 우울증이란 말도 없었으니까 예, 그래서 지금 시대가 많이 변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꿈 같은 일이 벌어졌다 부분에서는 제가 제일 지금 요즘 살면서 꿈 같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원래는 그 장성 백양사 거기 낙향하는 거 아버님은 저보다 일찍 낙향을 하셨으니까 58세에 내려가셨거든요. 그랬는데 저는 그게 이제 꿈 중에 하나였는데 지금 생각은 요런 식으로 일주일에 몇 번씩 우리 하고 있는 이 소셜 교실들 있잖아요. 각각 해주시는 거. 이때마다 느낌이, 이 낙향한 느낌, 귀향해서 이렇게, 마을에서 이렇게 지내고 있는 느낌?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상황이 저는 참 꿈 같은 일이다. 옛날엔 머리가 많이 아팠거든요. 몇 살 때 내려가나, 어떤 준비가 되나, 아내는 어떻게 설득하나, 막 이런 것들이 되게 복잡했는데, 지금은, 아, 지금 상황이 굉장히 꿈 같은 상황이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한쪽으로는 우리 이거 끝나면 좀 있으면 서울 소셜 또 하잖아요. 오전에 예. 그 이경정 님이랑 그쪽에서 그것도 하고 또 김미경 님 하고 계시는 인천 소셜도 있고 그다음에 공원장 님 하고 계시는 성북 소셜도 있고 근데 다 지금 굉장히 기간들이 오래됐잖아요. 오랫동안 지금 서울 소셜은 660회도 넘었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사실은 이거를 미리 알고 뭐 계획하고 제 힘으로 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잖아요. 그냥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꿈으로 처음에는 뛰어다녔던 것인데 근데 중간에는 이 잘한 게 하나도 없는데 근데 이렇게 좋은 모임들이 쭉 이렇게 되는 거 보고 꿈 같은 일이 벌어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도 그렇고 그래서 꿈 같은 일이 인생에 몇 가지씩은 항상 늘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꼭 여행하에만 그게 있는 게 아니고 예, 그래서 그런 거 있고 육체적인 회복 쪽에서는 좀 많이 달라진 걸 느끼고는 있습니다. 그 한참 일할 때는 튕기듯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누워 있다가 슬금슬금 일어난 게 아니라 그냥 툭 튕겨갖고 일어날 정도. 그리고 그러자마자 바로 가서 머리에다 물 들이붓고 샤워하고 그리고 가능하면 빨리 일단 남보다 먼저 그리고 최대한 빨리 가서 그 자리 파악하고 이렇게 출근하고 이런 식이었는데 근데 지금은 이게 많이 느려져 가지고 일어나기는 똑같이 일찍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메가리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출근하기 바쁜 게 아니고 그냥 조용히 커튼 열고 창 밖에 한번 이렇게 보고 그리고 바깥 공기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책 읽고 이렇게 이게 조금 육체적인 회복 속도가 옛날보다는 좀 많이 떨어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저는 청년들의 생존 경쟁 이 부분 아까 우리 유리피님도 뭐 기성세대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지금 뭐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자본주의 세상에서 뭐 이 부분도 뭐 산유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이제 거기에서 승리를 하든 패배하든 어떤 보상 심리를 간직하게 된다. 참 이 부분하고, 네. 그다음에 뭐 꿈 같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을 함께 잘 되는 세상, 남이 잘 돼야 나도 잘 되는 세상의 주인공이
되게 해야 합니다라고 하는 이건 그야말로 캐치프레이스 같은 어떤 문구라고 보는데 실제 요즘에 이 청년 자살률도 상당히 높거든요. 예. 반에서 뭐 10등 안에 들어야 된다. 또 1등 하는 애도 뭐 끝이 없잖아요. 이저 분모를 넓히다 보면은 반에서 1등 해야 되고 전국에서 1등 해야 되고 뭐 하다 보면은 이게 그런 어떤 엘리트주의 이런 것이 많이 팽배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부분이 남의 자식보다도 자기 자식이 더 잘 돼야 된다라고 하는 부모의 마음은 뭐 이해는 하지만 우리나라의 교육이라든지 현 어떤 그 상황이 더 심화되어 있는 거, 경쟁이 더 심화되어 있는 거 아닌가. 그 덕분에 나라 자체가 이렇게 그야말로 대체할 수 없는 인력들이 키워져서 세계적인 어떤 IT 강국이 되고 문화 그 강국이 지금 된 것처럼 이렇게 얘기는 하잖아요. 근데 과연 문화 강국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거는 퀘스천 마크인 것 같고요. 백범 선생이 얘기하던 나는 끝없이 높은 이성을 가진 문화 강국이 되는 것을 희망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백범 킹우의 소망일 텐데, 근데 그거는 실제로는 어떤 그 표면적인 것만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고, 실제 뿌리가 과연 문화 강국인 나라로 지금 바뀌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그 논의가 있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신적인 외상을 입은 사람. 이건 뭐 경쟁 사회에 살다 보니까 실제로는 이건 어느 특정한 사람을 칭하는 것 같지는 않고 요즘 그 세대에 살아가는 과거에 오랜 500년, 1000년 전의 사람들도 이러한 그 정신적인 외상을 입은 사람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이게 뭐 보통 사람들의 일상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경우든지 간에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외상을 입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져 있다. 단지 그것을 인정을 하고 어떻게 그 현실 속에서 좀 벗어나고 자유로울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 예. 그래서 우리 유영진 대표가 이게 대문에다 딱 해놓은 백수라고 하는 그 의미가 실제로 여기에서 얘기하는 스트레스 해소 방법의 하나일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깊은 성찰 속에 그 짧은 언어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신 것 같은데 꿈 같은 일이 벌어졌다. 저도 이게 첫 해외여행이 언제인지 생각을 해보면은 뭐 중고등학교 대학 시절에는 해외여행이라는 거 가보질 못했고요. 직장 생활하면서 일본에 어학연수 나간 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료회사에 근무를 하다 보니까 그 당시 80년도 초반 90년대 이때가 사료업계나 동물약품업계나 모든 산업이 굉장히 호황이었을 때예요. 그래서 동물약품 회사들이 상당히 경영 실적이 좋아서 그 납품하는 그 사료 공장의 생산이나 QA 쪽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해외 연수라고 해서 이렇게 여행을 보내주고 했던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그때 한 9박 10일인가요? 꿈 같은 해외 여행이었죠. 업무도 아니고 그냥 놀러 가는 거였어요. 9박 10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그렇게 갔다 왔는데 한 25명 정도가 갔다 왔어요. 그때 상당히 그 부담 없이 여행을 갔었던 기억이 있고 저는 그 부러운 것 중에 일어난 것 현실이라든가 현 상황에 대해서 후회를 하거나 이런 거는 없는데 저도 이제 O형이거든요. 상당히 긍정적이고 좀 오지랖이 넓고 나서서 이렇게 일을 한다든가 이런 성향이 좀 강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하여튼 그 여행을 제가 주도적으로 이렇게 가보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좀 후회가 됩니다. 예. 지금부터라도 뭐 계획하면 나갈 수는 있겠죠. 예. 예, 그 여행을 많이 못 해본 거, 그다음에 또 책을 많이 읽지 못 해본 거, 예. 그런 게 좀 후회스러우시죠. 근데 다시 태어나도 뭐 또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육체적인 회복. 아까 여기서 이 이슬 얘기가 여기 나오나요? 마음도 이슬처럼 섬세해집니다라고 했는데 나는 여기서 왜 이게 이슬이 섬세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가 딱 이렇게 처음에는 와닿지 않았거든요. 이슬이 섬세하다라고 하는 부분. 근데 이 문장에서는 이제 치유가 되고 힐링이 되고 해가지고 영혼이 맑아진다 이런 뜻이긴데 이게 마음도 이슬처럼 투명해집니다라든지 순수해집니다 이런 의미로 이제 해석을 해봤습니다. 요즘에 이상하게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그 극영화 우리나라 고전 영화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그게 아무래도 뭐 저 연관이 있는 쪽으로 자꾸만 이게 올려주잖아요. 근데 이제 알게 모르게 이제 그 고전 영화 몇 편을 제가 이제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본 게 그 1961년도 작품인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죠. 그 마부라고 하는 영화가 있더라고요. 김승호 선생 나왔던. 그래서 그거 영화를 보면서 저희 아버지가 제 아들 나이, 이제 손주 나이 40대 정도의 아버님이 그 보셨던 영화일 텐데 그때가 아버님도 그 영화를 보시고 지금 제가 생각하는 마음과 같은 생각을 하고 계셨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상당히 61년도 그때 사회적인 상황에서는 그게 이제 뭐 마부가 실제로 노역하는 사람이잖아요. 말을 갖다 렌트 해가지고 이제 말 주인한테 빌려가지고 품삯을 받는 일거리인데 근데 그 마차가 그 중앙청 앞이라든가 서울 시내를 다니면서 이렇게 물류를 하던 시대가 이제 60년도 초반이더라고요. 그래서 야, 참, 한 5, 60년 동안 이 시대가 엄청 많이 변했다라고 하면서 아버지의 세대, 그다음에 아버지가 우리 오남매를 키우면서 그때 40대 느꼈던 감정들 이런 것들이 과연 어땠을까 그런 거를 이제 생각하면서 이제 아버님의 그 상황 뭐 대화를 해본다 그래야 되나요? 유 대표님과 아버님의 아버지의 일생 해가지고 지금 기록으로 남기시는 것처럼 그 영화를 보면서 다시 이 부자지간의 어떤 감정의 교류라든지 그런 걸 좀 느꼈고 또 그 영화 중에 이제 길이라고 하는 영화가 이렇게 또 뜨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이태리 영화잖아요. 안소니 킹 나오고 이게 뭐 1954년도 작품인데 이게 이제 평을 한 거 보니까 뭐 유명한 사람들도 이 영화를 통해서 자기가 영감을 받았다. 그 다음에 이거는 내 인생 영화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상당히 극찬을 하는 그런 세계적인 작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아직 서두만 봤거든요. 그래서 전체 영화를 한번 좀 봐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또 그때 태어나던 시대에 어떤 외국의 사례는 이런 식의 어떤 영화가 그려지고 있었구나. 또 그 사회에 어떤 문제점이 뭐였고 어떤 식으로 이렇게 극복을 해왔나 뭐 이런 것들이 그 영화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책 읽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고 또 요즘에 이렇게 영화를 특히 지금 IT다 이렇게 인터넷이다 하던 시대에 다시 고전을 이렇게 영화를 본다는 게 생뚱맞지만은 고전의 어떤 맛이 또 나름대로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또 그 말을 또 맞이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 공 원장님하고
진재근 그 대표님 텃밭이나 또 수련회 가셔서 잘 행사를 마치고 농사 또 농사 그저 굉장히 힘들 텐데요. 지금 날씨가 더워서. 근데 수확하는 기쁨 그 뭐 수박 막 그저 수확한 수박 드시고 그저 채소들 이렇게 하는 게 진짜 그 체험을 안 해보신 분들은 뭐 느끼지 못할 것 같아요. 저 역시도 그거는 뭐 간접적으로만 해봤지 뭐 직접은 안 해봤거든요. 상당히 좋은 그런 저 일거리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제 마지막 이제 그 정점에 있는 더위 잘 이렇게 좀 극복하시고요. 네. 좀 입추가 지났잖아요. 네. 다음 주에 말복이고 이제 또 좀 있으면 또 처서고 가을이 또 금방 오는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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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네. 쓸게요. 저기 네. 저기 장필규 소장님하고 유영진 대표님 한번 페이스북에 한번 봐보세요. 그리고 네, 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